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벌써 2월의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IPO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2월에 큰 딜이 하나 있었죠. 바로 중국의 2위 쇼콜릿 플랫폼인 쿠아이쇼우가 상장을 했습니다. 쿠아이쇼우는 IPO 이전부터 관심을 많이 모았던 회사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 쇼콜릿 플랫폼 중에서 상장된 회사가 없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또 오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제재로 IPO가 당분간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쿠아이쇼우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높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초 상장사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 이 쇼콜릿 플랫폼에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워낙 핫한 딜이었다 보니까 홍콩 인구의 절반가량이 쿠아이쇼우 IPO에 청약을 했고요. 공모가였던 115 홍콩 달러 대비해서 약 3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현재 홍콩 증시 시가총액 4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물론 상장 첫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23일부터 항생지수를 비롯한 주요 홍콩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우리가 최대한 그 플랫폼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데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수면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간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유저 규모를 보시면 통신, 전자상거래, 병음, 쇼콜릿 플랫폼 순으로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핸드폰의 가장 핵심 기능인 전화랑 텍스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자상거래 그리고 쇼콜릿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앱을 많이 깔아놓긴 했지만 결국엔 물건 사거나 유튜브 보는 거 두 개로 추격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중국 역시도 유사한 비중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텐센트 계열의 앱 사용시간 비중이 42.9%를 차지했지만 쇼콜릿 유저 그리고 사용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우티아오랑 쿠아이쇼우의 사용시간 비중이 6.5%포인트 증가했고요. 유저 규모 그리고 사용시간 증가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쇼콜릿으로 비중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도 최근에 비디오 어카운트라는 쇼콜릿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쇼콜릿 플랫폼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인터넷 환경 변화에 잘 맞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영상을 시청한다거나 어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집에 가거나 PC방에 가거나 한 장소에 가야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투리 시간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하철을 기다린다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기 직전에 그 짤막짤막한 시간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영상을 보기보다는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요. 이런 쇼클립은 워낙 영상이 짧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얼마만큼 봤는지 가늠이 또 안 되는 점이 있죠.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모이면서 월 평균 현지 중국인들은 42시간 이상을 쇼클립 플랫폼에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 MAU 증가율은 둔화가 됐지만 사용시간은 전년 대비해서 39.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전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쿠아이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쿠아이쇼우는 중국의 2위 쇼콜릿 플랫폼이라서 이번 IPO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플랫폼은 아니었는데요. 2011년 3월에 설립된 10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앱 이름 자체가 GIF로 된 만큼 처음에는 움짤을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2년 12월에 본격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유사한 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도우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에 A.B라는 앱으로 먼저 출시가 됐고요. 2018년에 뮤지컬리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가 현재 쿠아이쇼우를 뛰어넘은 거는 그만큼 도우인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먼저 설립된 기업은 쿠아이쇼우였다. 쿠아이쇼우는 정이샤오랑 수아라는 분이 설립을 했고요. 두 분 다 휴레겐 패커드, 런런,
구글 차이나, 바이두 같은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을 잘 살려서 콰이쇼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콰이쇼의 화면을 보시면 4가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유저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DAU는 2.6억 명, MAU는 4.8억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YOY 기준으로는 48% 증가했고요. 상반기 64% 대비해서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콰이쇼랑 도우인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쇼클립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앱의 출발점, 유저 구성, 매출액 구성 등 많은 점이 다른데요. 그 출발점을 저는 이 문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콰이쇼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도우인은 记录美好生活 아름다운 삶을 기록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콰이쇼의 출발점은 누구나 기록으로 남길 일상이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편견으로 갖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보다는 그냥 소탈하게 집에서 음식을 해먹거나 뭐 농촌에서 물을 붓거나 뭐 고기를 자르거나 그냥 눈밭을 걷거나 정말 특별한 일상이 아니어도 그것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격이시고요. 반면에 틱톡은 세련되고 힙한 느낌이 강합니다. 전체 유저 구성을 보시면 연령대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유저의 대부분이 80后, 90后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도우인과 콰이쇼 유저 구성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다만 콰이쇼는 00后의 비중이 도우인보다 살짝 높고요. 도우인 같은 경우에는 90后의 비중이 소폭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시 구성인데요. 도우인은 1, 2선 도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콰이쇼는 3선 도시 이하의 유저 비중이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플랫폼 모두 콰이쇼는 1, 2선 도시, 도우인 같은 경우에는 3선 도시 이하의 진출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구성의 비중은 계속해서 갭이 축소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중국인들의 이미지 속에 도우인은 좀 힙하고 세련된 플랫폼이면 콰이쇼는 농촌에서 유명한 플랫폼으로 많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플랫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도우인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AI, 알고리즘을 많이 강조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영상 추천 시스템도 그동안 우리가 봤던 영상, 내가 좋아했던 영상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는데요. 반면에 콰이쇼는 물론 AI 기능을 사용하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콰이쇼는 좀 더 관계 중심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 뜨는 어구에서도 이런 차이가 반영이 됩니다. 도우인 같은 경우에는 레코멘데이션, 추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콰이쇼는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단어의 차이지만 영상 배분 논리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도우인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중심으로 영상을 봤다 보니까 그 영상을 누가 찍는지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의 관계는 그렇게 끈끈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콰이쇼는 내가 구독한 사람 영상 중심으로 시청을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랑 팬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더 나아가서 매출액 사업 비중 차이로도 반영이 됩니다. 도우인은 광고 수입 중심이고요. 콰이쇼는 라이브 스트리밍, 가상 선물 중심입니다. 콰이쇼는 4가지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을 볼지 선택하는 권리를 유저한테 넘기기 때문에 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거나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도우인은 한 화면에 꽉 차게 영상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광고인지 원래 영상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분간하기가 어렵고요. 정말 잘 만든 광고 영상은 그냥 끝까지 보기도 하죠. 그래서 광고를 끼워 넣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광고 수입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콰이쇼는 광고보다는 크리에이터와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가상 선물을 주면서 발생하는 수익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콰이쇼의 MAU와 DAU 대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MPU 자체는 5,90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존재하고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커지면 커질수록 초기에는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형성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요. 유저 증가율 대비해서 월 평균 사용하는 금액은 감소한 것도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콰이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추가적인 MPU 증가 여력이 크지만 콰이쇼는 라이브 스트리밍보다는 광고 수입과 전자상 거래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슈퍼챗을 구매하게 되면 절반가량을 크리에이터에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니고요. 반면에 광고 수입은 추가 성장 여지도 높고 수익성이 높아서 앞으로 콰이쇼의 신성장 동력은 광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전체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광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모두 300% 이상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1, 3분기 기준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 매출액은 10% 증가한 것과 다르게 온라인 광고 부분은 212%나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클립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이런 쇼클립 플랫폼에 광고를 좀 더 많이 투입하게 되고요. 2019년에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 중에서 쇼클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5위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위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콰이쇼의 광고 부문 매출액 비중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도인 대비해서 광고 부분 매출액 수준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여지가 더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업부는 기타 수입으로 잡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이커머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체 GMV로 보면 알리바바 다음으로 콰이쇼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정말 낮은데요. 지난해 1,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전체 콰이쇼 플랫폼에서 거래된 GMV가 2,04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타 수입 매출액을 보시면 20억 위안에 불과한데요. 거래대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콰이쇼한테 이득이 된 건 1%에 불과합니다. 타오바오나 핀토토어의 현금화 비율 3% 대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화 비율을 높인다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GMV 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24%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익성을 어떻게 높이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재무제표를 보자면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기준으로 525억 위안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48%, 9월 기준으로 49% 증가를 하면서 40%대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플랫폼이고 특히나 쇼클립 플랫폼의 유저를 가지고 오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있죠. 일단 1등인 도인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고 텐센트도 같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1, 3분기 비용 구조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을 보시면 전체 매출 중에서 48.8%나 차지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고요. 이거는 중국의 전체 인터넷 플랫폼, 특히 영상 중심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판매비를 낮추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요. 다만 21년에 비용을 늘렸던 부분이 크게 축소가 되면 적자 폭이 낮아지면서 순이익 증가율은 2020년 대비해서는 플러스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 정도가 되면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나설 것으로 현재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콰이쇼와 노인 그리고 중국의 쇼클립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再见!